먼저 와라입니다. 먼저 와라. 이게 우리나라 내부에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세요, 그쪽에서. 이 얘기입니다. 기사 있습니다. 시진핑 답방, 공언을 뒤집은 중국.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고 뭐 온다 이런 얘기만 많았는데 결국 안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중, 그러니까 중국으로 와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이게 외교 결례 아니냐는 거죠. 순서상으로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근데 몇 년을 안 왔어요. 와야 되는데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시진핑 사전 교감 없이 방중 초청. 이거 초청할 때는 뭔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딱 던지는 게 보통인데.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방중 후 최우선 방문 뭐 이런 얘기는 많았어요. 그런데 뭐 소식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세요 한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코로나도 있고 3연임 이거 결정하는 거 중요한 어떤 행사들 있잖아요. 이거 앞두고 해외 방문이 당장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못 가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방한하잖아요. 이런 건 또 신경이 쓰인 것 같다. 그래서 방중 카드를 갑자기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영근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중국의 생각이 뭘까요? 그냥 되치기라고 봐야죠. 되치기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시진핑이 우리나라 오기로 했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기다렸거든요. 예. 제일 우선순위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못 왔으니까 더 온다 안 온다 얘기를 하기는 좀 못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엎어치기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신이 와라. 윤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와라.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닌가. 자기가 오냐 안 오냐를 대답해야 되는데 다시 초청을 했다는 거는 선의로 좀 보기가 어렵죠. 과거에 문 대통령, 전 대통령도 가서 혼밥만 하고 수모 받고 왔잖아요. 그때 우리 매경 기자들도 가서 폭행을 당하고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고 얻은 건 없고. 근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외교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왕岐산 부주석이 와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한미일 요새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조심해,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 윤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또 너무 급격하게 가면은 또 한중일 예. 미국하고 또 급격한 마찰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전략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제적인 독립 이런 것도 좀 빨리 좀 우리가 예. 너무 중국 의존이 너무 높거든요. 하나 부품 하나 소재 하나만 없어도 산업이 마비되니까 예. 종합적인 대책을 윤 대통령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했겠죠.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중간 부분에 여기 좀 소개가 돼 있네요. 자, 시진핑 주석의 방중 초청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안을 고대한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어요. 거꾸로 그쪽이 오세요. 이렇게 돌려준 거예요, 답으로. 중국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중국 유일정부 삭제, 중국의 급소를 찌른 미국. 일면 기사 때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내용이에요. 대만은 중국의 영토 일부다. 지금까지는 국무부 대만 소개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반발하겠죠, 당연히 중국이. 근데 이제 해명은 뭐냐면 뭐 정기 업데이트 정도 한 거예요. 뭐 근데 정기 업데이트를 해도 하필 그걸 지웠다. 중국이 가장 민감한 거를 싹 지운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보란 듯 지운 것 같기도 합니다. 순방을 앞둔 바이든 대중 압박용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교수님, 이거 미국과 중국이 좀 심상치 않은데 우리는 또 항상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시진핑의 방한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는 외교적 결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세계적인 판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 근 3, 40년 만에 대중국 정책의 전환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을 위배하는 하나의 중국에 반하는 나라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어요. 그렇죠. 뭐 제재를 가하는 형태도 나타났어요. 그렇죠. 뭐 대만하고 뭐 예를 들어 국교를 맺는다던가 대만하고 회의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득달같이 중국이 나타나서 호통치고 뭐 불이익을 준다 그러고 그렇죠. 그랬죠. 뭐 불이익 주고 뭐 난리를 치웠는데 이번에 미국이 국무부 홈페이지에 그동안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을 싹 삭제해버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대만 독립을 갖다가 지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두 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중국이 이제까지 천명해온 대의 원칙 제1원칙을 갖다가 정면으로 거스른 겁니다. 이렇게 또 이런 거의 사실상 이거는 뭐 무역에서 예를 들면 무역 제재가 경제 선전포고라면 이거는 외교 선전포고거든요. 외교 선전포고. 사실상 군사적인 충돌만 일어나지 않았지 미국과 중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사이에 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당선인 보고 중국으로 방문하세요라고 했는데 갈 수 없죠. 가면 안 됩니다. 또 쿼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모두가 전쟁 중에 물론 뭐 어느 쪽이 좀 우위하고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느 한쪽에 더 손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 모양새까지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완전히 아니지만 하지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최대의 국익의 최대치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교에서 가운데 자리한 국가나 그런 뭐 인물들은 양쪽에다 얘기할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그래요.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쪽에서는 또 얘기하는데 양쪽에 들어보면 무슨 소리를 많이 했는데 좋은 소리 같긴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뭐 이게 외교적으로는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요. 경제 관련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죠. 손실보상 얘기입니다. 자, 당정. 이제는 당정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된 거죠. 결정을 했어요.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국채 발행 없이 손실보상금 상향. 그러니까 모든 1인당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간 거죠. 근데 초과세수 53조를 활용한다. 이 두 가지 지점이 지금 나왔어요. 여기서 논점이요. 우선 김병민 위원장. 그동안 이거 인수위에서는 이게 차등 얘기했다가 이제 굉장히 반발했었는데 그거 의식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TF를 맡아왔고 거기서 했던 얘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추계를 했다 이런 결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 해석이 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긴급 복구에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겠다.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에 더해서 추가적인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맞추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아마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가장 큰 고민 지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돈을 다 풀게 되면 대통령이 오늘 언급했던 가뜩이나 물가에 관한 게 물가입니다, 굉장한 물가. 부담인데 이게 혹시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만약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자칫 무너지게 됐을 경우 그 이후로 국가의 재정들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괄 지급에 대해서 당정이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희 평론가. 그런데요. 이제 재원 문제도 설명이 좀 있었고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얘기들이 전해졌는데 초과세도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이 더 거칠 게 한 50조 좀 넘는데 이걸로 쓰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직 거친 건 아닌데 예상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짠 예산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재정을 한 18년 가까이 했는데 좀 어처구니가 좀 없습니다. 초과세 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50조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세수 추계를 했죠. 그리고 작년 그 세수의 결과가 세수 추계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뭐 홍남기 부총리는 부인을 했지만 사실상의 징계성 인사로 세제실장을 경질을 했어요. 그리고 세제시 출신이 아닌 약간 다른 실국에서 데려다가 세제실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수 추계가 또 틀렸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이런 미리 이만큼 더 들어올 그렇죠. 걸로 보이니까 이걸로 쓸게요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 53조면 거의 9%에 육박하는 올해 예산이 예. 555조 정도 되죠. 그렇죠. 예산의 9% 그리고 세수에는 제가 볼 때는 한 15%나 이 정도에 달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오차입니다. 예. 근데 저거를 예측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경제는 하방 리스크만 굉장히 많아요. 물가도 올라가고 있죠. 예.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수급도 잘 안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는 예.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약간 숫자 노름이고 국민을 너무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뿐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당인데 민주당에서 이거 좀 따져보겠다 또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